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강의를 진행하는 서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현재 약 20년 정도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R 프로그램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R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내용을 전해드릴 건데, 저희가 공부할 내용을 크게 정리를 하면 R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패키지 관리하는 거 보실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필수 문법들 있죠. 필수 문법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하는 것과 마지막에 텍스트 마이닝에서 시각화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첫 번째로 R 프로그램의 특징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실제 R 프로그램 설치를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R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R 프로그램은 사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의 로버트 젠틀맨이라는 교수님과 로스 이아카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사실 저 두 분이 전공이 약간 통계 쪽이에요. 통계 쪽인데 원래 R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던 게 있었는데 그게 프로그램 이름이 S라고 부르는 이 이름도 좀 특이하죠. 그죠? S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게 참 쓰기도 불편하고 뭐 퀄리티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우리가 더 좋게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뜻을 모아서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R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1980년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88 올림픽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쓰다가 워낙에 주변에 반응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인기도 좋아서 이분들이 이렇게 쭉 쓰다가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전 세계에 널리 배포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이 뭐 저에게 와서 "야 내가 이런 의도를 했어." 이런 건 아닌데 약간 뉴질랜드에 사는 홍익인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두 분이 이제 오픈 소스 관리하는 아파치 재단에 이 프로그램 기부를 했습니다. 예, 이 소스 코드를 기부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공개가 됐죠. 그게 1990년대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이 R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처럼 열심히 쓰고 있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게 기능이 무료 데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죠. 그 우리나라 속담에 뭐 약간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R 프로그램의 무료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상용 프로그램 있죠. 뭐 SP 땡땡 뭐 SA 땡 뭐 MAT 땡땡땡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아마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특히 논문 같은 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되는 통계 분석 관련된 기능들 다 됩니다. 다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안 되는 기능들도 아주 많이 돼요. 뭐 지도 같은 기능이나 특히 텍스트 마이닝 같은 기능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 처리하는 기능들이 R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제 R 프로그램 하시는 분 중에 그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사.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뭐 패키지를 보니까요. 뭐 MRI 사진을 스캔 넣어서 딱 집어넣으면 어디가 아픈지 뭐 그런 거 찾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머신러닝, 동영상 뭐 이런 분석 기능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유 뭐 기능이 무료인데 뭐 싼 게 비지떡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R 프로그램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R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은데 이게 인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명령어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타이핑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명령어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SP 땡땡이나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쓰는 뭐 EX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고런 프로그램들은
물론 명령어를 치는 것도 있죠. 함수나 뭐 이런 거 조금 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콕콕 이렇게 눌러 가지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R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을 하세요.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되는 허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가볍게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또 약간 어려운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작업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에러나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예,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예, 공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제품을 샀다. 근데 쓰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저기요, 저 이거 돈 주고 산 사람인데요. 이거 왜 안 돼요? 하면 그쪽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고객님." 하면서 찾아서 알려주죠. 근데 R 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게 검색 엔진 같은 거 있죠. 우리 구땡 뭐 이런 네이땡 뭐 이런 검색 엔진에다가 에러 나시면 그 에러를 이렇게 쭉 복사를 해서 검색을 하시면 답이 있습니다. 참 다행인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분석용 프로그램이 R이라서 R 프로그램 관련된 그 뭐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 있죠. 예, 나 혼자 에러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에러 나시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런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넘어야 되는 허들도 있지만 좋은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R 프로그램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 R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좋은 점과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컴퓨터에 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부터는 실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설치가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중간에 약간 함정 같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우리 윈도우에 설치할 때는 보통 뭐 저도 그런데 윈도우에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뭐 화면에 있는 내용 잘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다음, 다음, 다음 해 가지고 설치하잖아요. 근데 R은 그렇게 설치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설치하시면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실행하고 안 돼서 지우고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저하고 같이 설치를 진행해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R 프로그램의 좋은 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넘어야 될 허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R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사용할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R 프로그램은 인터넷 사이트의 R 재단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자, 주소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주소 있죠? 윗부분에 r-project.org입니다. 자,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웹페이지가 열리실 거고요. 자, 혹시나 저 안 열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요 오타 조심하셔야 돼요. r 다시 요거 빼먹지 마시고 https 뭐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주소만 잘 입력하시면 요 페이지가 열리실 거예요. 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감동적인 얘기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인데 뭐 굳이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어디를 갈 거냐? R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거죠? 그래서 위쪽에 여기에 다운로드 R이라는 링크를 누르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다운로드 R 클릭합니다. 자, 다운로드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먼저 좀 드릴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위에 제목을 요거 한번 보세요. 제목이 시렌 미러스 또 어떤 분들은 뭐 크렌 미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르는 분들 마음이니까. 자, 이게 시렌이 뭐냐면 요거의 약자예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The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 R 프로그램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할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가 요런 것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데이터 분석용 작업을 할 때, 분석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조사를 하니까 1등, 아주 압도적인 1등으로 R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죠. 뭐 저희들도 R 쓸 건데 전 세계적으로도 R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R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뭐 어떻게 하긴요. 저희처럼 이렇게 R 사이트에 접속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쓰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버 하나만 딱 운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예전에,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그 기차표 같은 거 예매할 때 뭐 "새벽 6 시부터 합니다." 이러면 6 시에 접속을 하면 페이지가 안 열리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하니까. 그죠?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 재단에서 머리를 써서 마스터 서버를 하나를 딱 두고요. 메인 서버를 하나 두고 그다음에 그 메인 서버를 복사를 해서 전 세계 국가별로 쫙 뿌려 놨어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각 국가별로 이제 기관들이나 학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교가 또는 우리 기관이 이 서버를 대신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허락받고 이제 마스터 서버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서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국가별로 이렇게 쭉 있죠. 예, 이게 국가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링크가 국가별로 운영하는 그 서버 주소예요. 국가별로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쭉 내리시면 중국 보세요. 중국 서버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분석. 중국이 인공지능이나 뭐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뭐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중국이 거의 뭐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일부는 능가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써요, 데이터 분석이. 그죠? R 프로그램 진짜 많이 써서 서버도 이렇게 되게 많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ABC 순이라서 조금만 이렇게 좀 내리면 저 중간에 보면 젊은이도 있고, 네, 젊은이도 있고, 자, 조금 더 내리시면 재팬 있고 그 밑에 코리아가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네 군데에서 이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서버에서 받으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네 군데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서버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쪽에 있어서 서울 서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서버를 클릭하고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어느 서버를 선택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과 가까운 서버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빨리 다운로드를 받으실 거예요. 뭐 사실 R 프로그램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운로드 받는 건 몇 초 안 걸립니다. 자, 아무거나 누르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세 번째 건 누를게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예, 그래서 이제 R 아카이브 네트워크에서 이제 운영 체제별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자, 리눅스 버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맥OS 버전도 있고 윈도우즈 버전도 있습니다. 다양한 OS에서 지원이 되니까 참 좋죠. 사실 그 리눅스 버전이나 맥 버전이나 윈도우 버전이나 R 프로그램 안에서 쓰는 명령어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100% 똑같다는 얘기를 못 하는 게 R 프로그램 안에 뭐 폴더 만들고 파일 만들고 OS에 조금 영향을 받는 명령어들이 좀 있어서 100% 똑같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요. 일단 설치를 하고 나면 똑같은데 하는 그 방법이 조금 달라서 저희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저는 맥OS 쓰는데요 하면 맥OS 눌러서 맥OS 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운로드 R for Windows 클릭하겠습니다. 자, R for Windows 해서 화면이 넘어왔어요. 이 R 프로그램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이렇게 기능이 많거든요. 이게 베이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이에요. 아까 제가 R 프로그램의 패키지가 뭐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 대략 한 17,000개 정도 대략 그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필수 패키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선택 패키지가 있어요. 이 패키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패키지 차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필수 기능들이 요 베이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베이스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건데 여기에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요 부분 있죠? 요 링크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R 버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귀 쫑긋 세우고. 자, 지금 현재 나온 최신 버전이 R 4.1.1 버전이에요. 4.1.1 버전인데 R 프로그램이나 뭐 파이썬 같은 이런 오픈 소스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절대로 이 가급적 진짜 절대로 최신 버전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의외죠. 어라? 최신 버전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핸드폰도 최신 버전이 제일 좋고, 그죠? 뭐 노트북도 최신 버전이 제일 좋은데 맞죠. 최신 버전이 기능도 많고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버그도 제일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최신 버전이다 보니까 기능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테스트가 완벽하게 안 됐다는 거죠. 특히 한글을 쓰는 환경, 뭐 여러분들 폴더 이름이 한글이라든지 컴퓨터 이름이 한글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테스트가 완전히 완벽하게 안 끝난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 R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R 코어 팀이 한글 컴퓨터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로 된 걸 쓰기 때문에 영어 환경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최신 버전을 써도. 근데 한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나 파일명에 한글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오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R 프로그램 처음 하는 분들이 R 프로그램 최신 버전 다운로드 받아 쓰다가 에러가 나면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괜히 죄책감이 들잖아요. 내가 또 뭐 잘못 쳐가지고 컴퓨터가 터지는 거 아니야? 불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다 보면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R 프로그램 최신 버전을 너무 좋아하시면은 이번 생을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최신 버전 쓰다가 에러가 나면 이거 버그네 하고 구글링 딱 찾아서 쓰면 뭐 별 문제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검증된 버전을 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능이 17,000개 있는데 저걸 다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는 기능들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전 버전, 검증된 버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검증된 버전은 어디에 있느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Previous Release라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Previous Release라는 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절대로 저 최신 버전 받지 마세요. 나중에 뭐 버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 Previous Release 클릭하겠습니다. 프리비어스 릴리즈 클릭하면 요게 이제 R 버전들이 쫙 다 나옵니다. 쭉 많죠. 그죠? 버전들이 이렇게 쭉 많은데 자, 지금 현재 이제 최신 버전대가 4.1점대 버전이 최신이고요. 그 아래가 4.0점대 있고 그 밑에가 3.6점대가 있고 뭐 3.5점대가 있고 쭉 버전 많잖아요. 근데 너무 옛날 걸로 가면 또 기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있다가 없어진 기능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에서 제일 검증 잘 되고 무난한 게 3.6점대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강의에서 마지막에 한글 텍스트 분석도 하고 이럴 텐데 3.6점대 버전은 그런 기능들이 다 테스트가 돼서 안정된 버전이라서 본 강의는 3.6점대 버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3.6점대도 보시면 3.6.0, 3.6.1 뭐 해서 3까지 있죠. 그죠? 근데 앞에 이게 메이저 버전이 3.6점대면 뒤에 있는 기능들은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어떤 걸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6점대 버전에서 가장 최신인 3.6.3을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R 3.6.3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다운로드 R 3.6.3 for 윈도우즈 요거 나오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자, 다운로드 R 3.6.3 for 윈도우즈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할 3.6.3 윈도우즈 여기를 클릭하시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브라우저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죠. 용량이 얼마 안 돼서 여러분 금방 받으실 거예요. 뭐 길어도 1, 2분 안에 다 받으실 거고요. 자, 여기에 삼각기호 보이시죠? 이 삼각기호를 탁 누르시면 자, 클릭하겠습니다. 삼각기호를 누르시면 폴더 열기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폴더 열기를 한번 눌러주세요.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주의사항은 절대로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 너무 최신 버전은 받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아래에 있는 최신 기능을 뭐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거 아니시면 이렇게 조금 검증된 버전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는 이 다운로드 받은 3.6.3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메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윈도우가 바이러스 문제로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함부로 설치를 못하게끔 보안 설정상 막아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로그인한 계정에 따라서 그게 설치가 그냥 그 계정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다가 오류가 뜨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 메뉴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쉽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죠?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거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겠습니다. 자, 설치 언어가 나옵니다. 그죠? 자, 설치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잘하셔도 가급적이면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야 메뉴도 한국어로 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한 점이 많습니다. 설치 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라이선스 에그리먼트가 나오죠. 예, 이게 라이선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좋은 얘기들 많습니다. 눈물 없이 못 보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뭐 굳이 안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이제 편하게 쓰시면 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대로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할 위치 나오죠. 자, 설치 위치는 뭐 바꾸셔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기본 경로를 그대로 쓰시는 게 나중에 이제 다른 작업들 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C 드라이브에 용량이 별로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찾아보기 옆에 있죠. 찾아보기 버튼 누르셔서 요 버튼으로 다른 디렉토리를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쓸때 조금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용량 얼마 안 됩니다. 몇 메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 경로로 그대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 경로로 두고 다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구성 요소 설치에서 체크박스가 4개가 돼 있죠. 체크박스가 4개가 돼 있는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다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윈도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가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종류가 2개가 있는데 32비트 윈도우가 있고 64비트 윈도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옵션 중에서요. 옵션 4개 중에서 첫 번째 거 하고요. 네 번째 거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32비트와 64비트 있는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은 요 2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32비트, 64비트 저 2개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잖아요. 저 상태로 설치를 하면 R 프로그램이 32비트 용도 설치가 되고 64비트 용도 그러니까 2개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중복으로. 그러면 일단 생각하기에 용량도 필요 없는 거 막 설치하니까 용량도 2배로 들죠. 그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만약에 64비트인데 저 다 설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R 실행하다가 32비트 R을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기능이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아예 그냥 내 윈도우가 64면 64비트용만 설치하고 윈도우가 32비트면 32비트용만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기잖아요. 저는 사실 제 윈도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솔직히 잘 모르는데 모를 수 있죠. 그죠? 뭐 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옵션 보면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요 4개가 다 체크가 돼 있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러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64비트입니다. 근데 32비트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 밑에 2개가 이렇게 체크가 풀려 있어요. 이렇게 체크가 풀려 있으면 32비트 컴퓨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렇게 32비트 이렇게 2개만 체크가 돼 있다. 그럼 마지막 거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32비트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64비트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4개가 체크가 다 돼 있죠. 그러면 요 32비트를 체크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에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설치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구분하시고 거기에 맞는 것만 설치하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R 공부하려고 어제 노트북 샀는데요. 예, 어제 사셔도 32비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눈 감고 다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비트에 맞는 거 체크하시고 결론적으로는 4개 옵션 중에서 3개만 설치하는 거죠. 그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빼고 3개만 설치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누를게요. 다음 누르시고 자, 스타트업 옵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자, 시작 폴더 메뉴 이것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추가 적용사항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탕화면에 R 아이콘 만들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또 빠른 실행에 그 시작 버튼 옆에 있는 게 빠른 실행이죠. 거기에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뭐 필요 없으면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고 레지스트리 항목 요 2개는 무조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체크 풀면은 실행했을 때 실행이 안 돼요. 요거는 무조건 체크하시고요. 저 위에 있는 아이콘 생성 요 2개는 필요하시면 체크하시고 필요 없으면 그대로 냅두면 돼요. 이 기본 사항은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니까 보시고 다음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체크를 다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2개만 아이콘은 안 만들어도 돼서요. 자, 다음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용량이 얼마 안 돼서 설치하는 것도 시간이 뭐 1, 2분 정도 아주 쉽게 이렇게 쭉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에러가 없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더블 클릭만 해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설치하다가 중간에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우고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자, 설치가 다 되면 설치 완료 메시지 뜨죠, 그죠? 자, 완료 버튼 누르시면 설치가 모두 끝이 납니다. 쉽죠, 그죠?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 버튼을 눌러서 끝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R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 몇 가지 옵션을 정해서 설치를 쭉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셨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그 놓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R 프로그램 설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자바 프로그램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R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시려면 추가로 여기 자바라는 프로그램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자바 프로그램은 뭐 R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 설치할 때도 이 자바에 있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R 프로그램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을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 대략 기능이 한 17,0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기능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근데 그 기능 중에 일부 기능이 예를 들어서 제가 R 프로그램에게 R, 너 이거 좀 해줘 라고 시켜요. 근데 이 R 프로그램이 자기 혼자서 그 작업을 못 하는 거야. 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자, 나 혼자서 못해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또는 친구한테 도움을 부탁하는 경우 있죠. 아, 친구야, 너 이거 좀 뭐 좀 알아봐줘. 너 이거 좀 나 대신 해줘. 옆에 있는 동료한테 대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죠? R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R에게 R 프로그램 너 이거 좀 해봐 라고 이렇게 딱 시키잖아요. 그럼 R이 자기 혼자서 못해서 자기의 동료인 자바한테 슬 가서 부탁합니다. 자바야 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좀 해서 결과 나한테 좀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많은 기능 중에 일부 기능은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일부 기능은 자바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대표적인 게 텍스트 마이닝하고 시각화할 때 우리가 자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R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을 또 실습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도 뭐 설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다운로드 하실 때 실수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설명을 잘 듣고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다운로드를 하려면 자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자바 사이트 주소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java.com 사이트에 오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java.com/ko 요까지 쳐주시면 현재 보이시는 화면으로 접속이 됩니다. 자, 화면에 접속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자바 사이트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자바 사이트에 처음 오시면 이 사이트에 쿠키 설정 관련된 안내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접속을 해서 지금 그 안내창이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쿠키 안내창이 나오면 약간 초록색 버튼으로 허용하는 거 있죠. Accept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이 나오실 거예요. 자,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에서 이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무료 자바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바뀌는데 여기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R 프로그램 설치할 때 윈도우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R 프로그램 옵션 선택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자바 프로그램은요. 처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32비트용, 64비트용 구분해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 설정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64비트 자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컴퓨터 설정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컴퓨터는 내 윈도우가 64비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64비트용이 안 나오고 32비트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버전 잘못 맞추시면 나중에 쓰다가 오류가 나요. 설치는 잘 되는데 쓰다가 오류가 나서 지우고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동의 및 무료 다운로드 시작 요거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또 눌렀을까 봐 걱정이 돼서. 자, 혹시 이거 누르신 분들은 백 버튼 눌러서 자,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컴퓨터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요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32비트용 자바를 다운로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 위에 화면에 64비트 자바 이렇게 안 적혀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32비트용 자바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 윈도우가 64비트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32비트용 자바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설치를 하면 나중에 쓰다가 에러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를 누르느냐? 화면을 조금 더 아래로 내리시면 모든 자바 다운로드 보기라는 요 보이시죠? 그죠? 예, 모든 자바 다운로드 보기 요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모든 자바 다운로드 보기 클릭. 자,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요. 조금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리시면 화면에서 윈도우즈용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자, 맥용은 뭐 리눅스용 이렇게 밑에 따로 있고요. 윈도우즈용은 옵션이 3개가 있는데 자, 가운데 있는 게 윈도우즈 오프라인에 있는 게 32비트용 자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윈도우가 32비트다. 그러면 이 가운데 거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윈도우가 64다. 그러면 세 번째 걸 받으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윈도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R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확인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윈도우가 32비트이신 분들은 가운데 거 받으시고요. 윈도우가 64비트인 분들은 제일 밑에 거 받으시면 돼요. 3개 중에서. 저는 64비트라서 요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목 클릭. 자, 화면 아래쪽에
브라우저 화면 아래쪽에 자, 경고가 하나 나오죠.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서 그냥 예의상 띄우는 멘트예요. 저게 여러분들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예, 윈도우 책임 안 지겠다 이 뜻이죠. 그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자, 계속 버튼 누르겠습니다. 계속 누르시면 자바 프로그램 이렇게 다운로드 받죠. 자, 용량이 얼마 안 돼서 사실 금방 받으실 거예요. 자, 삼각기호 눌러서 폴더 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자바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자바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관리자 권한 실행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메뉴가 이렇게 뜨는데, 자, 요거 어떤 분들은 이 화면이 지금 저처럼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화면 아래쪽에 윈도우의 시작 버튼 옆에 보면 이 자바 로고 모양의 메뉴가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은 됐는데 뒤에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화면이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보통 이 설치 프로그램 실행하면 뭐 적어도 5초 안에는 이게 거의 대부분 떠요. 5초 안에 안 뜬다 이러면 시작 버튼 옆에 작업 표시줄 있죠? 작업 표시줄에 요 커피잔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워낙에 참는 걸 잘해가지고 뭐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뭐 기다리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보통 5초 안에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 뭐 라이센스 여기 나오죠. 예, 참고하시고요. 개인이 쓰면 다 무료예요. 참고하시고 자, 설치 버튼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진행률이 나오고 자바 프로그램이 쭉 설치가 됩니다. 그죠? 자, 뭐 설치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예, R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중간에 옵션도 몇 개 있었고 우리가 선택을 뭘 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자바 프로그램은 그런 거 없죠. 대신에 자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R 프로그램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버전 있죠. 너무 최신 버전 말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할 때 32비트, 64비트를 구분했죠. 근데 자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를 받을 때 구분한다는 거죠. 그죠? 요 차이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특히 나중에 할 때 자바 프로그램이 안 돼서 저 안 되는데요. 에러 나요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이 계세요. 요 비트스 잘못 맞춰서 그런 겁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저 영상을 보시고 다 따라 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예, 다 설치가 잘 되셨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자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걸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때 윈도우 비트수 진짜 조심하시고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바가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회사에서 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자바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버전의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자바 버전이 검색됨 하면 놀라지 마시고 원래 설치하다가 이런 거 확 뜨면 놀라잖아요. 혹 내가 뭐 잘못했나 그죠? 근데 전혀 여러분 잘못하신 게 아니고 이 자바 프로그램이 예전 버전의 자바를 발견한 거야. 발견해서 화면에 메뉴 중에 설치 해제 있죠? 설치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자,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예전 버전의 자바를 설치 해제, 즉 지웁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지우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컴퓨터 성능에 따라 조금 다른데 뭐 한 1, 2분 정도 이 화면이 떠 있다가 자, 이 화면으로 오래된 자바 버전이 성공적으로 설치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 다음 버튼 누르시면 네, 자바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 프로그램 설치하는 내용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차시 R 프로그램 설치하고 자바 프로그램 설치하는 내용들을 보셨는데 설치 과정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